사실 염두해 놓은 기사를 이제 녹음을 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그런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념일이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어휘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자살을 예방하는 것을 이제 기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날로 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알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보자고 했는데 이제 출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근 장소에서 뭔가 급하게 쓰면은 조금 좀 졸속에 이렇게 좀 많이 좀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안 그래도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조금 생각을 해서 써보자 하는 마음에 퇴근하고 일정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글을 썼고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 보통 자는데 좀 빨리 자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날은 말만큼은 이제 글이나 흔적으로 남기고자 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게 물론 세계적인 이슈 때문이라도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자살률 1위라는,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말 장기 집권하는 나라죠, 자살률로.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자살 예방에 대한 어떤 내용이 참 잘 많이 다뤄져야 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약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이제 표현에서 저는 이렇게 좀 세 단어를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세계라는 표현 자체가 그만큼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리고 이제 인류가 어떤 역사를 이제 문명을 좀 거창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역사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발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이제 어두운 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어, 한다는 게 옛날에는 어떤 죄악이나 터부시되던 그런 행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자살률은 늘어나고 있고, 자살률만큼이나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에까지 이르든 혹은 뭐 시도를 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렇게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적인 인류 공동체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가 이제 이 자살이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날이 지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자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자살하는가, 왜 사람은 자살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 철학적인 혹은 사회적인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죠.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뭐 카톨릭이나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교리상으로도 자살자들은 참 끔찍한 어쨌든 지옥으로 간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죄악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거는 어떤 고등 종교 전반에 드러나는 어떤 메시지이긴 한데, 이제 이런 내용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죄악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했던 게 어떤 자살에 관한 사회학적 최초의 서적이 에밀 듀르킴의 이제 자살론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명저 이제 고전적인 책이고, 저는 안 읽었습니다만 읽은 척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 자살이란 원인을 내에서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고, 그 유형들을 따르자 보면 이제 기존의 원죄론으로서 이제 어떤 죄악으로 다루던 자살을 어떤 사회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표현을 경구를 만들게 된 것도 에밀 디르켐이 이제 사회학적인 접근법으로 자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나온 거라고 또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사회학적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왜 인간은 자살을 할까? 그럼 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좀 더 심도 있게 단순히 죄악 시되던 터부 시되던 개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실증적인 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문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왔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사실 이 제일 중요한 단어, 세계 자살 예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예방이란 단어. 예, 제일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딴 말이긴 하지만 이제 현대의학 같은 경우도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뭐 심리학에서도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진단하거나 이런 쪽에서 갔다면 요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의사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아직도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이 더 시급하기도 하고 어떤 예방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발전되기가 좀 어려운 분야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프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 이제 어떤 클린한 습관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를테면 뭐 치매라든가 뭐 당뇨와 같은 뭐 고지혈증 이런 생활 습관 질환들 이제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해서 단정지었다가 요즘에는 너무 많아지니까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은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요 단계를 좀 낮춘 다음에 좀 사람들이 생활 자체에서 조금 개선할 수 있게끔 또 치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를테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축적돼서 이제 발병이 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30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막상 발병이 돼버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이 치매이고 또 생활습관 질환들도 많이 만성 질환으로 되면은 치료가 힘들어지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젊었을 때 예방하자 이런 것들을 두고 보면은 사실 자살이라는 거는 일단 자살이 일어나면 그 유족들 6명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또 자살자는 죽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 고통보다도 굉장히 끔찍한 어떤 사회 현상, 개인적인 사건,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어쨌든 자살자 주변의 사람들은 평생 어떤 죄책감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 물론 점점 치유의 과정도 있겠지만 한 어떤 굉장히 커다란 흉터가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면 자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살자들의 어떤 신호들에 대해서 캐치하고 자살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람의 생명을 이제 구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면 많은 주변인들의 어떤 삶에 굉장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9월 10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서 포인트가 보통 자살에 가거나 어떤 세계적인 뭐 이런 쪽으로 가게 수도 있겠지만 참 예방이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도 너무나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제 인생에서 자살 시도를 경험을 한 이후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심연의 끝자락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이제 떨어지는 감정도 겪어봤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겨우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제 어떤 기어 올라온 상태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상태는 아니죠. 근데 죽음에 이를 뻔한 제 삶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어쨌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좋은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또 불편한 감정도 어쨌든 다 경험이니까 학습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그런 고통을 좀 역량이 좀 있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좀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남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보통 자신들에게 어떤 겪었던 슬픈 기억들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냥 한 거라고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실 자격증을 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자살 예방을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잘 살피자 이런 정도의 이제 교양 교육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어떤 자살이나 뭐 우울 그런 어떤 정신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자살 신호라든가 우울한 감정을 표현할 때 잘 캐치해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 지킴이 교육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 형태로 발급이 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뭐 학력적인 어떤 자격이 있다면 어떠면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9월 10일이 어떤 날이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어쨌든 제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뭐 사실 블로그가 뭐 구독자도 없는 뭐 블로그지만 그리고 유튜브에 또 이렇게 녹음을 올리는 방법이 사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중간중간마다 사회의 어떤 자살률에 대해서나 누군가 이제 자살을 했을 때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 자살을 다루고 있을 때나마 제가 또 기사를 보고 제 생각을 또 전하고 글로 남기고 또 흔적을 남긴다는 게 제가 그분들에게 혹은 그 이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지랭이 수준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가 한 유명한 문구 중에 이제 날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날 강하게 만든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저는 사실 이 구절보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고 히스레저가 대사로 강해진다는 표현 대신에 이제 비틀어서 이상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굉장히 유명한 인트로인데, 저는 어떤 세상을 겪어 나가면서 강해지기보다는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견뎌내는 데는 오히려 이상해지는 게 좀 나은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하면 부러지는데 이상하면 사람들이 건들지 않죠. 저 새끼 이상한 새끼다. 이상하게 살긴 하는데 사실 죽음을 좀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아주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거니까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나면은 확실히 이상해지고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긴 하죠.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무튼 9월 10일 오늘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